상무님, 오히려 감사해요. 덕분에 진짜 제 실력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1년 전 자신을 해고했던 상사 앞에 선 김정호의 입에서 나온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박상무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내쳐버린 59세 만년 과장이 이제는 자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거든요.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잘 살고 있어요. 수입도 그때보다 몇 배 더 나오고요. 35년 신뢰의 끝에서 시작된 한 남자의 반전 인생. 정년 1년을 앞두고 해고당한 그날이 진짜 성공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이도 학벌도 아닌 진정한 실력으로 증명해낸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김정호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출근했다. 대한제조 자재구매 과장으로 35년을 보낸 그에게 출근은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올해 59세, 정년까지 딱 1년이 남은 상황이었다.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며 정호는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24세의 고졸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이후 35년간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 없는 모범 직원이었다. 동기들은 모두 부장이나 이사로 승진했지만 학벌이 부족했던 그는 과장 자리에 머물렀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35년간 한 우물만 파며 쌓아온 신뢰와 경험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가는 정호에게 여기저기서 인사가 날아왔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역시 과장님이세요. 과장님 덕분에 어제 태양전자 건이 잘 마무리됐어요. 35년 베테랑이 주는 신뢰감과 안정감은 모든 직원들이 인정하는 바였다. 특히 자재구매 업무에서 정호의 존재감은 절대적이었다. 협력업체들과 쌓아온 신뢰관계는 회사의 소중한 자산이나 다름없었다. 신입사원들은 정호를 보며 저런 선배가 되고 싶다고 말했고, 중간 관리자들은 과장님만큼 업체들하고 친밀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하고 걱정했다. 자재구매부 사무실에 도착한 정호는 컴퓨터를 켜고 어젯밤 들어온 메일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협력업체들로부터 온 견적서, 납기 확인서, 품질 관련 문의들이 가득했다.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하며 회신을 보내는 그의 모습은 35년간 변하지 않은 성실함 그 자체였다. 태양전자에서 온 긴급 견적 요청서를 검토하던 정호는 미세한 사양 변경 사항을 발견했다. 다른 사람이라면 놓칠 수 있는 작은 차이였지만 35년 경험이 만들어낸 예리함이었다. 즉시 태양전자 담당자에게 확인 전화를 걸었다. 김 과장입니다. 어제 보내주신 견적서에서 사양 확인할 게 있어서요. 상대방은 놀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만약 정호가 확인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오전 9시 동양부품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납기 건인데 이틀 정도 당겨도 될까요? 어떤 사정이세요? 고객사에서 갑자기 일정을 앞당겼어요. 정말 급한 상황이라서요. 정호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생산팀하고 조율해 볼게요. 가능한지 오늘 중으로 답변 드릴게요. 역시 과장님, 다른 곳은 안 된다고만 하는데 과장님은 항상 방법을 찾아주시네요. 전화를 끊은 정호는 즉시 생산팀 김 팀장에게 연락했다. 상황을 설명하고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김 팀장은 조금 어렵겠지만 야근을 해서라도 맞춰주겠다고 답했다. 정호의 부탁이라면 생산팀에서도 최대한 협조해주는 분위기였다. 이런 식의 유연한 대응이 정호의 장점이었다.
단순히 규정대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의 사정을 고려해서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 때로는 내부 부서와의 조율이 필요했고, 때로는 개인적인 인맥을 동원해야 했지만 35년간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다. 오전 10시 30분 한빛기계 박사장에서 전화가 왔다. 과장님, 다음 달 물량 조금 늘려도 될까요? 얼마나요? 20% 정도요. 저희 쪽 주문이 갑자기 몰렸는데 다른 업체는 믿기 어려워서요.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정확한 수량이랑 일정 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릴게요. 과장님 말씀이면 믿고 갑니다. 35년 거래하면서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요.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 들으면 힘이 나네요. 전화를 끊으며 정호는 뿌듯한 마음을 느꼈다. 35년간 쌓아온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새삼 깨달았다. 단순히 업무상 관계를 넘어서서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왔던 것이다. 오전 11시 서울전자 이과장에서 메신저가 왔다. 지난주 긴급하게 요청했던 부품 납기가 예정대로 맞춰졌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왔다. 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이런 작은 감사 인사들이 쌓여서 35년간의 신뢰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호는 동료들과 함께 구내식당으로 향했다. 35년 차라는 나이에 걸맞게 후배들이 먼저 자리를 권했다. 과장님, 여기 앉으세요. 정말 1년 후면 정년이시네요. 너무 빨라요. 김 대리가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러게 말이야. 35년이 정말 순식간이었어. 박 차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과장님 없으면 저희가 어떡하죠? 협력업체들하고는 과장님이 다 연결고리인데요. 그건 걱정 마. 은퇴하기 전에 너희들한테 다 인계해 줄게. 업체별 특성이라든지 담당자들 성향이라든지 모든 걸 정리해 둘 테니까. 이 대리가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35년 경험은 하루아침에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과장님 계시니까 저희가 마음 놓고 일하는 거죠. 뭔가 문제 생겨도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된다는 안정감이 있어요. 정호는 겸손하게 웃었다. 별 말씀을요. 나도 처음엔 선배들한테 배웠던 건데 뭘. 너희들도 시간이 지나면 나보다 더 잘하게 될 거야. 실제로 35년간 쌓아온 인맥과 신뢰는 정호의 가장 큰 자산이었다. 협력업체 사장들과는 거의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업무상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전화 한 통화로 해결됐다. 오후 1시 30분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정호는 서울전자 이사장에서 온 감사 메일을 확인했다. 지난달 긴급 주문건을 완벽하게 처리해줘서 큰 도움이 됐다는 내용이었다. 덕분에 서울전자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런 메일들을 받을 때마다 정호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 35년간 한 우물만 파온 보람이 있었다. 단순히 주문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들의 성공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오후 2시 30분 평소보다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던 정호에게 총무부에서 연락이 왔다. 정호 과장님, 박상무님이 찾으신다고 하시는데요. 정호는 순간 긴장했다. 박상무는 2달 전에 부임한 신임 상무였다. 4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상무까지 올라온 수재 출신이었다. MBA 출신의 외국계 컨설팅 회사 경력까지 갖춘 엘리트였다. 명문대 출신의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완벽한 스펙의 소유자였다. 문제는 그의 경영 스타일이었다. 철저한 성과주의와 효율성을 추구했고 기존의 관행이나 인정에 의한 업무 처리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부임 후 2달 동안 여러 부서에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일부 직원들은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환영했지만 기존 방식에 익숙한 베테랑 직원들은 불안해하고 있었다. 상무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정호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느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혹시 자신의 업무 방식에 대해 지적을 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상무실 문을 두드리며 정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상무님. 김정우 과장입니다. 네, 앉으세요. 박상무는 차가운 표정으로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정호는 의자에 앉아 상무가 말을 꺼내기를 기다렸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박상무가 고개를 들어 정호를 바라봤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정호 과장, 회사에서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호의 심장이 순간 멈춘 것 같았다.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설마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일까? 명예퇴직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퇴직금은 법정 기준보다 충분히 보상해드릴 예정입니다. 정호는 귀를 의심했다. 35년간 성실하게 근무해온 자신에게 정년 1년을 앞두고 명예퇴직을 권한다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상무님, 저는 정년까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더 좋은 기회 아닙니까? 퇴직금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잖아요. 요즘 60세면 인생 이모작 시대라고 하잖습니까? 박상무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마치 하나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담담했다. 35년간의 헌신과 충성이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았다. 제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나요? 잘못하신 건 없어요. 다만 회사가 젊어져야 한다는 방향성이 있어서요. 새로운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고 디지털화도 추진해야 하거든요. 정호는 할 말을 잃었다. 35년간 회사를 위해 헌신한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언제까지 답변을 드리면 될까요? 이번 주 내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급하게 몰아가는 건 아니니까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정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상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3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신입사원 때의 설렘, 첫 승진의 기쁨, 협력업체들과 쌓아온 신뢰, 동료들과의 추억들, 야근하며 일궈낸 성과들이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이 정년 1년을 앞두고 끝나버리는 것일까? 정호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동료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지만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다. 그날 정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운전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털어놓아야 할지 막막했다. 35년간 가장 노릇을 해온 남편이 갑자기 실업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집에 도착해서도 정호는 현관 앞에서 한동안 망설였다. 35년 충성의 대가가 이것인가? 정호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절망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위기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35년간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가장으로서의 자신감이 산산조각 난 기분이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다. 여보 왔어요? 오늘은 일찍 오네요. 아내 순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와 반겼다. 결혼 30년째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오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그녀였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2시간이나 빨랐다. 응. 정우는 힘없이 대답하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평소라면 회사 이야기를 하며 하루를 정리했지만 오늘만큼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순자는 3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정우는 고개를 떨구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했어. 뭐라고요? 순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35년간 성실하게 근무해온 남편에게 갑자기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정년까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구조조정 대상이래. 정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35년 직장 생활에서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 신입사원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 없는 모범 직원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짐작 취급을 받게 된 것이었다. 순자는 말을 잃고 남편 옆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다.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35년간의 회사 생활을 되짚어봤다. 고졸 출신으로 시작해서 과장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지막 1년을 앞두고 이런 결과를 맞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평소보다 늦게 출근했다.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왠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자재구매부 사무실에 도착한 정우는 평소와 달리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협력업체들에서 오는 전화도 예전처럼 반갑지 않았다. 이제 곧 이 모든 관계들이 끝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오전 10시 태양전자 김 사장에서 전화가 왔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난주 건 정말 감사했어요. 아, 네. 별 말씀을요. 과장님 덕분에 큰 프로젝트 무사히 마무리됐어요. 역시 김 과장님이에요. 정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런 감사 인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됐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우는 혼자 구내식당으로 향했다. 평소라면 동료들과 함께 식사했지만 오늘은 혼자 있고 싶었다. 구석자리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김 대리가 다가왔다. 과장님, 혼자 식사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생각할 게 있어서. 김 대리는 정우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눈치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35년 직장 생활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고립감이었다. 오후 업무 시간에도 정우는 집중할 수 없었다. 협력업체들과의 35년 관계, 후배들과의 인간관계, 모든 것이 일주일 안에 정리되어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정우는 서둘러 자리를 정리했다. 동료들과 마주치기 싫었다. 아직 명예퇴직 소식을 알리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할 때가 올 것이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정우는 문득 옛 친구 박철민이 생각났다. 군복무를 함께했던 동기로 지금은 산업단지 근처에서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몇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소주 한잔 하는 사이였다. 정우는 차를 돌려 철민의 카센터로 향했다. 이런 상황에서 털어놓을 사람은 35년 우정을 나눈 그뿐이었다. 카센터에 도착하니 철민이 직원들과 함께 차량 정비를 하고 있었다. 정우를 본 철민은 반가워하며 손을 들어 인사했다. 정우야. 웬일로 이 시간에? 퇴근했어? 응.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철민은 정우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직원들에게 마무리를 맡기고 정우를 사무실로 데려갔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정우는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35년 근무, 정년 1년 앞둔 명예퇴직 권유, 신임 상무의 차가운 태도까지 모든 것을. 철민은 듣고 있던 맥주캔을 탁 내려놓았다. 뭐, 그놈들이 미쳤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왜 그래? 효율성 제고래. 회사가 젊어져야 한다고 하더라. 젊어지긴 개뿔. 35년 경험을 뭘로 보고. 철민은 분노했지만 정호는 이미 체념한 상태였다. 며칠 동안 생각해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별 수 없지. 퇴직금 받고 나와야지. 그 다음엔 정호는 고개를 저었다. 59세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는 어려웠고 그렇다고 창업할 만한 아이템도 없었다. 철민은 한동안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정호야, 제안이 하나 있어. 뭔데? 여기서 나하고 같이 일해보는 거 어때? 카센터에서? 응. 손세차 쪽으로 말이야. 요즘 손세차 수요가 많아지고 있거든. 기계 세차보다 꼼꼼하게 해달라는 손님들이 늘어나고 있어. 정호는 고개를 저었다. 35년간 사무직으로 일해온 자신이 갑자기 손세차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게 느껴졌다.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59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 너 성격 알잖아. 꼼꼼하고 책임감 강하고 손세차에 딱 맞는 성격이야. 철민은 진심으로 제안하고 있었다. 돈 많이 벌 순 없어도 놀면서 우울해하는 것보다는 낫잖아. 일단 배워보기라도 해. 하지만 아무 부담 갖지 말고 배우는 셈 치고 해봐. 혹시 맞지 않으면 그때 다른 걸 찾으면 되고. 정호는 한참을 망설였다. 35년간 사무실에서 일해온 사람이 갑자기 세차장에서 일한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대안도 없는 상황이었다. 한번 생각해 볼게.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호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35년 회사 생활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철민의 제안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타난 한 줄기 희망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정호는 아내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상의했다. 손세차요? 정말요? 철민이가 제안했어. 나이 들어서 새로 배우기는 어렵겠지만 좋은 것 같은데요. 놀면서 우울해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죠. 순자는 의외로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35년 사무직 하던 사람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일이면 되죠. 당신 성격에 꼼꼼한 일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내의 격려에 정호는 조금씩 마음을 굳히기 시작했다. 35년 직장 생활이 끝나는 것은 아쉽지만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주일 후 정호는 회사에 명예퇴직 의사를 전달했다. 박상무는 예상했던 대로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35년의 끝이 이렇게 허무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정호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다. 명예퇴직 절차를 마친 정호는 35년간 사용했던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랍 속에는 협력업체들로부터 받은 감사장들, 우수직원상 상장들, 동료들과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하나하나 꺼내볼 때마다 지나간 세월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동료들은 정호의 갑작스러운 퇴사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김 대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쉬워했고 박 차장은 분노하며 회사의 처사를 비난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다. 과장님, 정말 아쉬워요. 1년만 더 계시면 되는데. 회사가 이럴 수가 있나요? 35년 공로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동료들의 위로와 격려가 고마웠지만
정우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다. 퇴직금도 예상보다 넉넉하게 나왔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였다. 마지막 출근일 정우는 협력업체들에게 인사 전화를 돌렸다.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회사 그만두게 됐어요. 태양전자 김 사장은 깜짝 놀랐다. 과장님이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회사 사정으로 명예퇴직하게 됐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요. 과장님 없으면 우리가 어떡해요? 비슷한 반응들이 이어졌다. 한빛기계 박 사장은 분노했고 동양부품 이 사장은 아쉬워했다. 35년간 쌓아온 신뢰관계를 하루아침에 정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혹시 나중에 어디 가시더라도 연락 주세요. 계속 거래하고 싶어요. 그런 일 있으면 꼭 연락드릴게요. 정우는 마지막까지 예의를 지켰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도 있는 사람들이니까. 대한제조를 떠나는 날 정우는 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35년의 추억이 담긴 건물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다. 일주일 후 정우는 철민의 카센터를 찾았다. 정말 올 줄 몰랐는데? 결심했어? 응. 한번 배워보자. 철민은 반가워하며 정우를 작업장으로 안내했다. 카센터는 생각보다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세차구역, 정비구역, 부품 창고까지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손세차는 저쪽에서 해. 일단 내가 하는 거 보고 배워봐. 철민은 직접 시범을 보였다. 차량을 물로 헹구고 전용 세제를 발라서 스펀지로 닦아내고 다시 깨끗하게 헹군 후 물기를 제거하는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중요한 건 순서야. 위에서부터 아래로 깨끗한 곳에서 더러운 곳으로. 그리고 절대 놓치는 부분이 없어야 해. 정우는 35년간 사무직으로 일하며 잊고 있었던 육체 노동의 감각을 되찾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스펀지 잡는 법부터 물 뿌리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다. 첫날 한 대 세차하는데 2시간이 걸렸다. 철민이 30분에 끝내는 일을 4배나 오래 걸린 것이다. 괜찮아. 처음이니까 당연하지.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35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터득한 끈기와 책임감이 여기서도 발휘됐다. 매일 카센터에 나와서 철민이 시키는 대로 따라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요령이 생겼다. 스펀지 사용법도 익숙해졌고 물 뿌리는 각도도 자연스러워졌다. 무엇보다 35년간 쌓아온 꼼꼼한 성격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정우야, 너 정말 타고났다.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신경 쓰는 사람 처음 봐. 철민이 감탄했다. 정우는 차량의 모든 부분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닦았다. 문틈, 바퀴 휠, 후사경 뒷면까지 다른 사람들이 대충 넘어가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처리했다. 2주차부터는 혼자서도 세차를 할 수 있게 됐다. 시간은 여전히 오래 걸렸지만 완성도만큼은 철민보다 나았다. 손님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꼼꼼하게 해주는 곳 별로 없거든. 첫 번째 손님은 철민의 단골이었다. 평소 까다로운 성격으로 유명한 김 씨였다. 새로 오신 분이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정우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35년간 고객 응대를 해본 경험이 여기서도 도움이 됐다. 세차를 마친 후 김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와, 정말 꼼꼼하게 해주시네요. 여기까지 닦아주는 곳 처음 봐요. 차량 곳곳이 새 것처럼 깨끗해져 있었다. 특히 다른 곳에서 대충 넘어가는 세부 부분까지 완벽하게 처리되어 있어서 감동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꼭 이분한테 맡길게요. 첫 번째 성공이었다.
정호는 뿌듯함을 느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적인 고객 반응을 받아보는 경험이었다. 3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손님들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이 생겼다. 무엇보다 고객들의 만족스러운 반응이 큰 힘이 됐다. 여기 새로 오신 분 정말 잘하시네요. 차가 이렇게 깨끗해질 줄 몰랐어요. 다른 곳보다 훨씬 꼼꼼하게 해주시네요. 칭찬이 이어질수록 정호의 자신감도 커졌다. 35년간 사무직에서 쌓아온 성실함과 책임감이 손세차에서도 그대로 발휘되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나자 정호만을 찾는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저번에 세차해 주신 분 계세요? 아, 김 선생님 말씀이시군요. 여기 계세요. 철민도 놀랄 정도였다. 정호야, 너 덕분에 우리 카센터 평판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 과찬이야. 그냥 성의껏 하는 것뿐인데. 정호는 겸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다. 35년 만에 새로운 분야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기분 좋았다. 그런데 어느 날 세차를 하던 정호 앞에 익숙한 차량이 나타났다. 태양전자 김 사장의 차였다. 정호는 순간 당황했다. 과장 시절 자주 만났던 사람이 자신이 세차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상황이었다. 김 사장은 차에서 내리다가 정호를 알아봤다. 김 과장님이 여기서 뭐 하세요? 아, 그게. 정호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35년간 신뢰관계를 쌓아온 사람 앞에서 세차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김 사장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회사 그만두시길 잘했어요. 35년 공로를 그따위로 갚다니. 김 사장은 오히려 분개했다. 과장님 같은 분이 여기서 일하신다니. 믿을만해요. 그리고 차 키를 건네며 말했다. 김 과장님이 하시는 거라면 안심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정호는 감동했다. 자신을 무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신뢰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세차를 마친 후 김 사장은 크게 만족했다. 와, 정말 완벽하네요. 역시 김 과장님답게 꼼꼼하게.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꼭 과장님한테 맡길게요. 아, 그리고 김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다른 업체 사장님들한테도 소개해 드릴게요. 과장님이 여기 계신다고. 정호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다. 35년간 쌓아온 신뢰가 이런 순간에 빛을 발하는구나 싶었다. 그날 밤 정호는 아내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다행이네요. 그분이 무시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신뢰해 주시더라고. 35년 관계가 이런 때 도움이 되는구나 싶었어. 정호는 점점 새로운 일에 적응해 가고 있었다. 35년간 사무직으로 일했지만 손세차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무엇보다 고객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직접 보는 것이 큰 보람이었다.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만 하던 때와는 다른 종류의 성취감이었다. 하지만 정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 더 큰 변화와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태양전자 김 사장이 정호를 재발견한 후 일주일이 지났다. 정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세차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35년간 쌓아온 꼼꼼한 성격 덕분에 그의 손을 거친 차량들은 항상 완벽했다. 오전 10시경 낡은 현대 아반떼 한 대가 카센터로 들어왔다. 운전자는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작업복을 입고 있어서 공장 직원으로 보였다. 정호는 평소와 같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세차 맡기러 오셨나요? 네, 손세차로 부탁드려요. 남자는 차 키를 건네며 말했다.
정우는 차량 상태를 확인했다. 꽤 오래된 차량이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 주인이 애정을 갖고 운전하는 차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차를 시작하며 정우는 평소처럼 차근차근 작업했다. 물로 1차 헹굼을 하고 전용 세제를 골고루 발라가며 스펀지로 부드럽게 닦아냈다. 35년간 업무에서 보여줬던 세심함이 여기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바퀴 휠을 닦고 있을 때 차 주인이 작업하는 정우를 유심히 지켜봤다. 정말 꼼꼼하게 하시네요. 고객님 차니까 성의껏 해드려야죠. 다른 곳은 대충 하는데 여기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정우는 다른 세차장에서 대충 넘어가는 문틈, 사이드미러, 뒷면, 번호판 주변까지 세심하게 닦고 있었다. 35년간 일을 대충 한 적이 없던 그의 습관이었다. 세차를 마치고 물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차 주인이 다시 말을 걸어왔다. 실례지만 어떻게 이쪽 일을 하게 되셨어요? 뭔가 사무직하셨던 것 같은데. 정우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숨길 이유도 없었다. 35년간 회사 다니다가 최근에 명예퇴직했어요. 35년이요? 어느 회사에서요? 대한제조에서 자재구매 일했습니다. 차 주인의 눈이 갑자기 커졌다. 혹시 김정우 과장님이세요? 정우는 깜짝 놀랐다. 자신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네, 맞는데. 어떻게? 한빛기계 박철수입니다. 과장님하고 몇 년 거래했었어요. 박철수는 한빛기계의 공장장이었다. 정우와는 직접 통화한 적은 없었지만 회사 간 거래를 통해 정우의 이름을 잘 알고 있었다. 아, 한빛기계. 박 사장님께 안부 전해드려야겠네요. 과장님이 여기 계신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박철수는 정우가 세차를 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35년간 믿을 만한 거래처 담당자로 알려진 김정우 과장이 갑자기 세차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다. 대한제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정우는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신임 상무의 구조조정, 정년 1년 앞둔 명예퇴직, 새로운 도전을 위한 결심까지. 박철수는 들으면서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네요. 과장님 같은 분을 왜? 이미 지난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너무하잖아요. 우리 박 사장님이 들으시면 정말 화내실 거예요. 박철수는 진심으로 분개했다. 35년간 한빛기계와 대한제조 사이의 거래를 원활하게 도와준 정우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차가 모두 끝나자 박철수는 차량을 꼼꼼히 확인했다. 평소 다른 곳에서 봤던 서비스와는 차원이 달랐다.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처리되어 있었다. 정말 대단하세요. 역시 과장님다워요.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이죠. 아니에요. 이런 꼼꼼함이 어디 가지 않네요. 박철수는 세차비를 지불하며 말했다. 과장님, 제가 박 사장님께 말씀드려도 될까요? 뭐요? 과장님이 여기 계신다는 걸요.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정우는 잠시 고민했다. 한빛기계와는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지금 상황에서 연락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굳이 그러실 필요는 아니에요. 박 사장님이 과장님 얘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박철수는 정우의 손을 꽉 잡았다. 과장님, 다음에도 꼭 여기로 올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추천할게요. 감사합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35년간 쌓아온 신뢰관계가 이런 순간에도 힘이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박철수가 떠난 후 철민이 다가왔다.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응, 예전에 거래했던 업체 공장장이야. 반응 좋던데?
35년 관계라서 그런가 봐. 좋네. 입소문 타면 손님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철민은 기대에 찬 표정이었다. 정호의 꼼꼼함과 기존 인맥이 결합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오전 정호가 세차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한빛기계 차량이 카센터로 들어왔다. 박 사장이 직접 운전해서 온 것이었다. 과장님. 박 사장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정호에게 다가왔다. 박 사장님 어떻게? 철수가 어제 얘기해줘서 왔어요. 과장님이 여기 계신다니. 박 사장은 반가우면서도 안타까운 표정이었다. 35년간 믿고 거래해온 파트너가 갑자기 세차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대한제조 그놈들이 정말 35년 공로를 그따위로. 이미 지난 일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지난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박 사장은 분노했지만 정호는 담담했다. 이미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다. 그래도 과장님이 하시는 거라면 믿을 수 있어요. 차 맡깁니다. 박 사장은 차 키를 건네며 말했다. 정호는 정중하게 받으며 평소와 같이 세차를 시작했다. 작업하는 동안 박 사장은 계속 지켜봤다. 역시 김정호 과장답게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세차가 끝나자 박 사장은 크게 만족했다. 정말 완벽해요. 역시 과장님이에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다른 업체들한테도 소개해 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니에요. 과장님 같은 분이 이런 일 하시는 게 아깝기도 하고. 그래도 하시는 일이니까 잘 되어야죠. 박 사장은 진심이었다. 35년간 신뢰해온 사람이 새로운 일을 시작했으니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과장님, 혹시 나중에 따로 사업하실 생각은 없어요? 아직은 배우는 단계라서. 과장님이 하시면 분명히 잘 될 거예요. 35년 경험이 어디 가겠어요? 박 사장의 격려는 정호에게 큰 힘이 됐다. 그날 오후 박 사장의 소개로 동양부품 이사장도 찾아왔다. 그 다음 날에는 서울전자 김 과장이 개인 차량을 가지고 왔다. 한빛기계 박 사장이 적극적으로 추천한 덕분이었다. 일주일 만에 정호를 찾는 손님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모두 35년간 쌓아온 인맥들이었다. 그들은 김정호 과장의 꼼꼼함과 신뢰성을 잘 알고 있었고 세차 서비스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믿었다. 과장님이 하시는 거면 안심이에요. 역시 과장님답게 완벽하네요.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달라요. 칭찬이 이어질수록 정호의 자신감도 커졌다. 35년간 사무직에서 쌓아온 신뢰와 성실함이 전혀 다른 분야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철민도 놀라워했다. 정호야, 너 덕분에 우리 카센터가 완전히 달라졌어. 예약이 계속 들어오네. 다행이야. 걱정했는데. 걱정은 무슨. 35년 인맥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 정호는 점점 새로운 일에 빠져들고 있었다. 사무실에서 서류만 처리하던 때와는 달리 직접 손님들의 반응을 보며 일하는 것이 새로운 재미를 주었다. 하지만 정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35년간 쌓아온 신뢰와 인맥이 앞으로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지 말이다. 그날 저녁 정호는 아내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분들이 계속 찾아주시니까. 35년 관계가 이런 때 도움이 되는구나 싶어. 이제 자신감도 생기시는 것 같고.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분야였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한빛기계 박 사장의 적극적인 추천이 있은 후 2주가 지났다.
정호를 찾는 고객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었다. 산업단지 내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화요일 오전 정호가 평소와 같이 세차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태양전자 직원 2명이 개인 차량을 가지고 왔다. 김 과장님 계세요? 네, 저입니다. 저희 김 사장님께서 추천하셨어요. 정말 꼼꼼하게 해주신다고. 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두 차량의 상태를 확인했다. 한 대는 준중형 세단, 다른 한 대는 소형 SUV였다. 차종은 달랐지만 정호의 접근 방식은 동일했다. 35년간 업무에서 보여줬던 세심함과 책임감을 그대로 적용했다. 첫 번째 차량을 세차하는 동안 두 직원은 작업 과정을 지켜봤다. 정말 다르네요. 다른 곳은 대충 하는데 문틈까지 이렇게 신경 써주는 곳 처음 봐요. 정호는 차량의 모든 부분을 놓치지 않았다. 도어 프레임, 사이드 미러, 각도 조절 부위, 번호판 주변의 작은 틈새까지 세심하게 닦아냈다. 35년간 일을 대충 한 적이 없던 그의 습관이 여기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두 번째 차량까지 마무리하자 고객들은 크게 만족했다. 정말 세차된 기분이에요. 김 사장님 말씀이 맞네요. 역시 과장님이세요. 그들이 떠난 후 곧이어 동양부품에서 온 김 대리가 차를 가지고 왔다. 과장님, 저희 이사장님께서 소개해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어떤 차량인가요? 개인 차예요. 아내가 타는 건데 정말 꼼꼼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 키를 받았다. 고객의 아내가 타는 차라면 더욱 신경 써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차를 시작하며 정호는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작업했다. 여성이 타는 차량이니만큼 내부 청소도 꼼꼼히 했다. 매트를 털고 대시보드를 닦고 에어컨 필터까지 확인했다. 작업이 끝나자 김 대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와, 이 정도까지 해주시나요? 내부도 이렇게. 고객님, 아내분께서 타시는 차니까 깨끗하게 해드려야죠. 정말 감사해요. 집사람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김 대리는 세차비를 지불하며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후에는 서울전자에서 온 박 과장이 회사 차량을 가지고 왔다. 과장님, 저희 김 과장님께서 추천하셨어요. 회사 차인데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회사 차량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만큼 더 신경 써서 세차해야 했다. 정호는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도 꼼꼼히 청소했다. 앞좌석, 뒷좌석, 트렁크까지 모든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했다. 정말 완벽하네요. 새 차 같아요. 만족하셨다니 다행입니다. 다음에 개인 차도 가져올게요. 이런 식으로 고객들이 개인 차량과 회사 차량을 번갈아 가며 가져오기 시작했다. 한 명의 고객이 만족하면 다른 동료들까지 소개해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목요일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대한제조와 오랫동안 거래해온 부강기계 이사장이었다. 김 과장님? 아, 이사장님. 어떻게? 태양전자 김 사장이 얘기해줘서 왔어요. 과장님이 여기 계신다고. 이사장은 70대 노신사로 정호와는 15년 넘게 거래 관계를 유지해온 사이였다. 정호의 갑작스러운 명예퇴직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했던 분이었다. 그 회사 정말 몰상식해요. 과장님 같은 분을. 이미 지난 일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아무튼 과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믿고 맡겨요. 이 사장은 고급 수입차를 가지고 온 상태였다. 평소 다른 세차장에서는 고급차 세차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정호라면 안심할 수 있었다. 정호는 더욱 신중하게 작업했다. 고급차는 페인트나 마감재가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차량보다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 35년간 세밀한 업무를 해온 경험이 여기서 빛을 발했다. 세차가 끝나자 이사장은 크게 만족했다. 역시 과장님이에요. 이런 꼼꼼함이 어디 가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산업단지에 고급차 타시는 분들 많거든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부담스럽긴 뭐려. 과장님이 잘 되어야죠. 이사장의 추천으로 또 다른 고객층이 생기기 시작했다. 산업단지 내 경영진들이 고급차 세차를 위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금요일 오후 철민이 정호에게 다가왔다. 정호야, 요즘 예약이 너무 많아져서 걱정이야. 왜? 너 혼자서는 못 감당할 것 같은데. 벌써 다음 주까지 예약이 찼어. 정호도 요즘 바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하루에 5-6대씩 세차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좀 더 지켜보자. 아직 한 달밖에 안 됐잖아. 그래도 이 추세면. 철민은 걱정이 앞섰다.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정호가 과로할까봐 염려됐다. 그런데 정호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35년간 사무직으로 일하며 항상 꿈꿔왔던 것이 있었다. 언젠가 자신만의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꿈이었다. 지금까지 축적된 고객층과 입소문을 보면서 정호는 새로운 가능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35년간 쌓아온 신뢰와 인맥이 이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토요일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고객이 찾아왔다. 주말이라 개인 시간을 내서 차를 가져오는 직장인들이 늘어난 것이었다. 과장님, 평일에는 시간이 안 되어서요. 주말에도 하시니까 정말 고마워요. 역시 과장님이에요. 믿고 맡길 수 있어서. 고객들의 칭찬과 신뢰는 정호에게 큰 힘이 됐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적인 고객 반응을 받으며 일하는 경험이었다. 일요일 저녁 정호는 아내와 함께 일주일을 정리했다. 요즘 정말 바쁘시네요. 몸은 괜찮아요? 좀 힘들긴 하지만 보람있어. 고객들이 만족해하는 걸 직접 보니까.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나이가 나이인데. 알아. 그런데 여보.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나중에 따로 사업을 해볼까 생각도 들어. 사업이요? 응. 지금 반응 보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순자는 남편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다. 한 달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남편이 이제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다. 좋은 것 같아요. 당신 성격에 맞는 일인 것 같고 35년 인맥도 도움이 되고 있어서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 정호는 점점 독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35년간 쌓아온 신뢰와 꼼꼼함, 그리고 새로 발견한 손세차에 대한 재능까지 모든 조건이 갖춰져 가고 있었다. 하지만 정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앞으로 더 큰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회가 35년 직장 생활보다 더 큰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 주 마지막 날 정호는 혼자 카센터에 남아 장비들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다. 35년 만에 찾은 새로운 길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철민의 카센터에서 손세차를 배운 지 3개월이 지났다. 정호를 찾는 고객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예약은 항상 2주 앞까지 꽉 차 있었다. 하루에 7-8대씩 세차하다 보니 정호도 철민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정호가 첫 번째 차량 세차를 준비하고 있을 때 철민이 다가왔다. 정호야,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보자. 뭔 얘기? 너 때문에 우리 카센터가 완전히 바뀌었어. 손세차 매출이 전에 비해 300% 이상 늘었거든.
철민은 지난 3개월 동안의 변화를 설명했다. 정우가 오기 전에는 손세차는 거의 부업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카센터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었다. 게다가 고급차 비율도 높아졌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알아? 뭔데? 너 혼자 다 감당하기엔 너무 많아졌어. 이러다 몸 망가져. 그리고 정비 쪽 손님들이 자리가 없어서 불편해하고 있어. 정우도 요즘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59세 나이에 하루 종일 서서 작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더구나 카센터 공간이 좁다 보니 정비 차량과 세차 차량이 뒤섞여서 비효율적이었다. 그래서 제한이 있어. 철민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너 독립해봐. 독립? 응. 여기 옆 공터 있잖아. 거기에 내 이름으로 사업자 내고 손세차 전문점을 차려. 정우는 깜짝 놀랐다.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다.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3개월 동안 지켜봤는데 너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아니, 오히려 더 잘할 것 같아. 철민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지금 너를 찾는 손님들은 거의 90%가 내 개인적인 인맥이잖아. 태양전자, 한빛기계, 동양부품 모두 35년 관계로 온 사람들이야. 하지만은 무슨. 너는 이미 고정 고객층이 있어. 나는 그런 인맥이 없거든. 철민의 말이 맞았다. 처음에는 철민의 단골 고객들이 정호의 세차를 받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정호의 예전 거래처들이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 때문에 내 일이 복잡해지고 있어. 미안해.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좋은 의미야. 손세차 때문에 정비할 공간이 부족하고 손님들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어. 철민은 웃으며 말을 이었다. 분업하자. 나는 정비 전문, 너는 손세차 전문으로. 정우는 한참을 생각했다. 철민의 제안이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독립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부담스러워하지 마. 옆 공터니까 가까이 있잖아. 서로 도움도 주고받을 수 있고. 임대료는 어떻게 하고? 그건 내가 알아볼게. 건물주가 내 아는 사람이거든. 합리적으로 해줄 거야. 철민은 이미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화요일에는 더 특별한 일이 있었다. 태양전자 김 사장이 직접 찾아와서 정호에게 제안을 했다. 과장님, 저희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제안이세요? 저희 회사 차량 관리를 전담으로 맡아주실 수 있나요? 김 사장의 제안은 정기적인 계약이었다. 태양전자 임직원들의 개인 차량과 회사 차량을 정기적으로 관리해달라는 것이었다. 월 정기 계약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수입을 보장해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여기 직원이 아니라서. 그래서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만의 사업으로 하시면 되죠. 김 사장의 말에 정호는 철민의 제안이 떠올랐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과장님 실력이면 독립해서 하셔도 충분히 성공하실 거예요. 그날 저녁 정호는 아내와 상의했다. 철민이가 독립하라고 했다고요? 응. 옆 공터에 손세차 전문점을 차리라고. 좋은 것 같은데요. 친구도 배려해주고 당신도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순자는 긍정적이었다. 태양전자에서도 정기 계약을 제안했어. 독립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수요일에는 한빛기계 박 사장이 찾아와서 더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과장님, 저희도 정기 계약하고 싶어요. 태양전자에 이어 한빛기계도? 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박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과장님이 독립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독립이요? 지금처럼 남의 카센터에서 일하시기보다는
과장님만의 세차 전문점을 차리시는 게 어떨까요? 박 사장의 제안은 철민의 말과 정확히 일치했다. 저희가 초기 투자비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35년 신뢰 관계니까요. 정호는 감동했다. 철민뿐만 아니라 고객들도 자신의 독립을 바라고 있었다. 목요일 아침 정호는 철민에게 마음을 전했다. 철민아, 고마워. 내 제안 받아들일게. 진짜? 결심했어? 응. 너도 그렇게 배려해주고 고객들도 원하고 때가 된 것 같아. 철민은 크게 기뻐했다. 잘 생각했어. 나도 정비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고 너도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 좋고 서로 윈윈이네.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 거야? 한 달 정도 준비 기간을 갖고 싶어? 좋아. 그동안 내가 공터 임대 문제 정리해 놓을게. 철민은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옆 공터 임대 문제, 기본적인 세차 장비 설치, 전기와 상하수도 연결까지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금요일에는 동양부품과 서울전자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들어왔다. 모두 정기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다. 과장님이 독립하시면 저희가 첫 번째 고객이 되겠어요. 과장님 실력이면 충분히 성공하실 거예요. 정호는 점점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 35년간 쌓아온 신뢰관계가 새로운 사업의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주말에 정호는 아내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퇴직금이 2억 정도 있으니까 초기 투자비는 충분할 것 같아. 철민이가 많이 도와준다니까 부담도 덜하고요. 가장 좋은 건 서로 도움을 주면서 할 수 있다는 거야. 순자는 남편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다. 친한 친구의 배려 속에서 독립한다는 것이 든든했다. 다음 주 월요일 정호는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다. 철민과 함께 옆 공터를 둘러보며 세차 전문점 설계를 구상했다. 여기에 지붕 설치하고 저쪽에는 고객 대기 공간 만들고 고급스럽게 하자. 과장님 고객들 수준에 맞게. 철민은 정호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다. 35년 우정으로 맺어진 사이에서 서로의 성공을 응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화요일에는 태양전자 김 사장에게 독립 계획을 알렸다. 정말요? 드디어 결심하셨네요. 네. 친구가 많이 도와줘서 용기를 냈어요. 언제쯤 오픈 예정이세요? 한 달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첫 번째 정기 고객이 되겠어요. 김 사장은 진심으로 기뻐했다. 35년간 신뢰해온 김정우 과장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반가웠다. 그날 오후에는 한빛기계 박 사장도 찾아와서 격려했다. 과장님 결정 정말 잘하셨어요. 저희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년 관계를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정호는 벌써부터 책임감을 느꼈다. 개인적으로 세차를 받는 것과 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었다. 수요일에는 철민과 구체적인 일정을 잡았다. 다음 주부터 공사 들어가자. 간단한 거니까 2주면 끝날 거야. 고마워, 철민아. 네가 아니었으면 엄두도 못 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너 실력이면 언젠가는 독립했을 거야. 내가 좀 빨리 등 떠민 것뿐이야. 철민의 배려 덕분에 정호는 부담 없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됐다. 35년 우정의 사업 파트너라는 새로운 관계가 더해지는 순간이었다. 정호는 이제 확신했다. 35년간 쌓아온 모든 경험과 인맥, 그리고 새로 발견한 재능까지, 무엇보다 진정한 친구의 배려까지, 모든 조건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59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정호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설레는 마음이 더 컸다.
35년 만에 찾은 진짜 자신만의 길이었다. 정호의 손세차 전문점 실내세차가 문을 연 지 6개월이 지났다. 철민 카센터 옆 공터에 깔끔하게 지어진 세차 전용 공간은 산업단지에서 화제가 되었다. 고급스러운 대기실과 체계적인 세차 시스템, 무엇보다 김정호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신뢰감이 고객들을 끌어모았다. 월요일 아침 7시 정호는 평소와 같이 일찍 출근해서 하루를 준비했다. 오늘도 예약이 꽉 차 있었다. 태양전자 정기 계약 차량 3대, 한빛기계 임원진 개인 차량 2대, 그리고 새로 늘어난 일반 고객들까지. 첫 번째 고객은 태양전자 김 과장이었다. 개인 차량을 가지고 온 그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과장님, 다음 주 화요일 예약 가능한가요? 정호가 예약 스케줄을 확인했지만 이미 모든 시간이 차 있었다. 죄송합니다. 이미 예약이 꽉 차 있네요. 김 과장은 한숨을 쉬며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요즘 개인 시간 내기가 정말 어려워서요. 회사 업무가 바빠서 평일에는 시간이 없고 주말에는 가족 시간이 있어서. 그의 말을 들으며 정호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세차장에 올 시간 자체가 부담이라는 것이었다. 세차 작업을 시작하며 정호는 계속해서 생각했다. 물로 1차 헹굼을 하고 전용 세제를 골고루 발라가며 스펀지로 정성스럽게 닦아내는 동안 새로운 아이디어가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다. 세차를 마친 후 김 과장이 만족스러워하며 말했다. 역시 과장님이에요. 다른 곳은 믿을 수 없어서 과장님한테만 맡기고 싶은데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서. 바로 그 순간 정호의 머릿속에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김 과장님, 혹시 제가 차를 받으러 가면 어떨까요? 받으러 간다고요? 네. 회사로 차 받으러 가서 세차하고 다시 갖다 드리는 거예요. 김 과장의 눈이 반짝였다. 그런 서비스가 가능해요? 과장님이라면 차 맡겨도 안심이긴 한데. 미리 전화로 약속하고 오전에 받아가서 오후에 갖다 드리면 어떨까요? 정호는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에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오전 10시 두 번째 고객인 한빛기계 박 사장이 도착했다. 그 역시 비슷한 고민이 있었다. 과장님, 요즘 임원들이 개인 시간 내기가 어려워서 세차를 자주 못해요. 정호는 김 과장에게 했던 제안을 떠올렸다. 박 사장님, 제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드리면 어떨까요? 전화로 신청하시면 회사로 차 받으러 가서 세차하고 다시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가능해요? 박 사장님이시라면 당연히 믿고 맡길 수 있죠. 박 사장은 즉석에서 관심을 보였다. 완벽하네요.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예요. 점심시간이 되자 철민이 찾아왔다. 정호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인다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두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하며 정호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했다. 찾아가는 세차 서비스? 너 정말 사업 감각 있네. 철민은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조언도 잊지 않았다. 완전 좋은 아이디어야.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지. 다른 세차장은 절대 못해. 누가 모르는 사람한테 차키 맡기겠어? 그것도 맞는 말이네. 근데 김정호 과장이라면 완전히 다르지. 그래서 더 프리미엄 서비스가 되는 거야. 철민의 격려에 정호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오후 2시 세 번째 고객인 동양부품 이사장이 찾아왔다. 정호는 이번에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해봤다. 이사장님, 혹시 찾아가는 세차 서비스에 관심 있으세요? 찾아가는 세차요?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차를 받으러 가서 세차하고 갖다 드리는 서비스예요. 이사장은 눈이 번쩍 뜨였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저희 임원들이 그런 서비스를 정말 원했어요. 그날 저녁 정호는 아내와 함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상의했다. 순자는 남편의 사업가적 감각에 놀라며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동안 쌓아온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화요일 오전 정호는 본격적으로 찾아가는 세차 서비스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차량 운반을 위한 보험 가입이었다. 보험사에서는 정호의 무사고 기록과 산업단지에서의 평판을 확인한 후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김정우 과장님이시라면 문제 없습니다. 수요일에는 첫 번째 찾아가는 세차 서비스를 시작했다. 태양전자 김 과장의 개인 차량이었다. 오전 9시 정호는 태양전자 주차장에서 차량을 인수받았다. 과장님이 직접 오시니까 정말 안심이에요. 완벽한 세차를 마치고 오후 3시에 차량을 다시 갖다 준 후 김 과장의 반응은 놀라웠다. 와, 정말 새차 같아요. 게다가 이렇게 편한 서비스까지. 과장님, 정말 사업 천재시네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한빛기계와 동양부품에서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했다. 모든 고객들이 정호의 아이디어에 감탄했다. 과장님 덕분에 시간도 절약하고 차도 완벽해졌어요.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는 처음이에요. 금요일에는 서울전자에서도 연락이 왔다. 과장님, 찾아가는 세차 서비스 소문 들었어요. 저희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입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정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오랜 신뢰도가 결합되어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주 마지막 날 정호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다. 찾아가는 세차 서비스 때문에 일반 세차보다 30%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고 고객 만족도는 훨씬 더 높아졌다. 철민이 저녁에 찾아와서 축하했다. 정호야, 너 정말 대단해.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해냈어? 고객들 얘기 들어보니까 자연스럽게 떠올랐어. 역시 경험이 다르네. 단순히 세차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업을 하고 있어. 정호는 뿌듯함을 느꼈다. 직장 생활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창조적인 성취감이었다. 이제 정말 회사 다닐 때보다 몇 배는 더 벌고 있는 것 같아. 정호는 구체적인 숫자는 말하지 않았지만 과장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그날 밤 정호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온 신뢰와 새로운 아이디어가 결합되어 이런 성공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정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성공이 곧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정호의 찾아가는 세차 서비스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다. 실내 세차는 이제 산업단지에서 가장 유명한 세차 전문점이 되었고 정호는 직원 2명을 추가로 고용해야 할 정도로 바빠졌다. 하루 평균 15대의 차량을 처리하며 그중 절반은 찾아가는 서비스였다. 수입은 과장 시절의 4배를 넘어섰고 정호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 예약은 항상 3주 앞까지 꽉 차 있었고 입소문을 타고 다른 산업단지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화요일 오전 정호는 평소처럼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해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 첫 번째 목적지는 대한제조였다. 새로운 고객이 신청한 것이었는데 회사 이름을 보는 순간 정호는 잠시 멈칫했다. 바로 자신이 35년간 일했던 그 회사였다. 전화로 예약을 받을 때는 단순히 박상무라고만 들었는데 설마 그 박상무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미 약속한 일이니 취소할 수는 없었다. 전문 사업가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다. 정호는 마음을 다잡고 대한제조로 향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매일 출근했던 그 길을 다시 달리니 감회가 새로웠다. 35년간의 추억이 담긴 길이었지만 이제는 고객을 찾아가는 전문 사업가로서 가는 길이었다. 운전하는 동안 정호는 1년 전의 일들을 떠올렸다. 해고 통보를 받던 그 충격적인 순간, 철민의 격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던 때의 두려움과 설렘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오전 10시 대한제조주차장에 도착한 정호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35년간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회사 건물을 다시 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하지만 이제는 해고당한 초라한 전직 직장인이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로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었다. 명품 작업복을 입고 전문 장비를 챙긴 채 걷는 자신의 모습이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자신감과 여유가 몸에 배어 있었고 무엇보다 경제적 성공이 주는 당당함이 있었다.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년 남성이 정호를 향해 다가왔다. 바로 박상무였다. 1년 전 자신을 해고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박상무는 정호를 알아보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눈이 커지며 말문이 막혔다. 상황의 아이러니가 그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김정우 과장님? 정호는 담담하게 인사했다. 1년 전에 그 굴욕적인 순간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과장님이 세차 서비스를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가는 세차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무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했다. 자신이 신청한 찾아가는 세차 서비스의 운영자가 바로 1년 전 자신이 해고했던 김정호 과장이었던 것이다. 해고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다. 저 몰랐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상무님께서 신청하셨죠? 괜찮습니다. 일은 일이니까요. 박상무는 망설이다가 차키를 건넸다. 자신이 해고한 사람에게 자신의 애차를 맡긴다는 상황이 어색했지만 이미 예약한 일이었다. 무엇보다 정호의 프로다운 모습에서 안심이 되기도 했다. 성심껏 해드리겠습니다. 정호는 프로답게 차량을 인수받고 자신의 세차장으로 향했다. 박상무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1년 전 자신의 결정이 과연 옳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35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직원을 단순히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내보낸 것이 정말 회사에 도움이 되었을까? 세차를 마치고 오후 2시 정호는 다시 대한제조주차장으로 돌아왔다. 박상무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몇 명의 직원들도 함께 있었다. 정호의 옛 동료들이었다. 김대리와 박 차장이 정호를 보고 반갑게 달려왔다. 그들은 정호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다. 1년 전 해고당할 때의 초라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오히려 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전문 사업가로서의 품격과 여유가 느껴졌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다. 과장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김대리는 어떤가? 저는 그냥저냥이죠. 과장님 없으니까 업무가 복잡해졌어요. 박 차장도 인사를 나누며 감회를 드러냈다. 정말 세차 사업을 하고 계셨군요. 네,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1년 전과 완전히 다르시네요. 훨씬 밝아 보이세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니까 그런가 봐요. 동료들은 정호의 성공한 모습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다. 차량을 확인한 박상무는 깜짝 놀랐다. 차량이 새 것처럼 완벽하게 깨끗해져 있었다. 35년간 쌓아온 꼼꼼함과 책임감이 그대로 세차 서비스에 적용된 결과였다. 심지어 다른 곳에서는 대충 넘어가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완벽하게 처리되어 있었다.
바퀴 휠의 작은 틈새, 도어 프레임의 구석진 곳, 심지어 번호판 주변까지 모든 부분이 깨끗했다. 와, 정말 새 차 같네요. 만족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이런 서비스는 처음이에요. 정말 완벽하네요. 정우는 세차비를 받으며 영수증을 건넸다. 박상무가 금액을 보고 놀랐다. 일반 세차의 3배 가격이었지만 서비스 품질을 고려하면 전혀 비싸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편의와 품질이라면 합리적인 가격이었다. 이 정도면 꽤 비싼 편인데 찾아가는 서비스라서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 정도 편의를 생각하면 정말 합리적이죠. 박상무는 당황하며 결제했다. 1년 전 해고했던 사람에게 지금 높은 서비스비를 지불하고 있다는 상황이 기이했다. 정호의 월 수입이 자신보다 높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박상무가 정호를 따로 불러 1년 전 일에 대해 사과하려 했지만 정호는 담담하게 답했다. 상무님,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하다고요? 덕분에 진짜 제 실력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잘 살고 있어요. 수입도 그때보다 몇 배 더 나오고요. 박상무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해고한 사람이 오히려 더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의 말이다. 그때 동료들이 정호의 명함을 받아가며 세차 서비스에 관심을 보이자 박상무는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과장님, 저도 다음에 세차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정호가 떠난 후 박상무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1년 전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내린 결정이 과연 옳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35년 경험과 신뢰도를 가진 직원을 단순히 나이 때문에 내보낸 것이 기업에게도 손실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인간적인 배려 없이 차갑게 처리한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다. 그날 저녁 정호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순자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회가 깊었다. 1년 전 절망에 빠져있던 남편이 이제는 당당한 사업가가 되어 옛 직장 상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니 정말 세상 일은 모르는 것이었다. 대한제조에 갔다 왔어. 어머, 예전 회사요? 박상무가 세차 서비스 신청했더라고. 세상에,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많이 당황하더라. 자기가 해고한 사람한테 돈 주고 서비스 받는 상황이니까. 순자는 웃으며 말했다. 정말 세상 일은 모르는 거네요. 그러게.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기분이 어떠세요? 후련해. 내가 진짜 잘못 살았던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한 것 같아서. 정호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35년 직장 생활의 마지막이 이렇게 역전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해고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진정한 실력과 성실함만 있으면 언제든지 새로운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 그날 밤 정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다. 나이나 학벌이 아닌 진정한 실력과 성실함이 인정받는 세상이라는 것을 몸소 증명한 하루였다. 35년간 쌓아온 신뢰와 경험이 전혀 다른 분야에서 빛을 발하며 더 큰 성공을 가져다 준 것이었다. 이렇게 김정우 과장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35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그가 정년 1년을 앞두고 해고당했지만 결국 자신만의 길을 찾아 더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호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랜 경험과 신뢰만 있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우가 보여준 것은 원망보다는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을 해고한 상사에게조차 오히려 감사해요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의 마음가짐이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생기면 정우 과장을 떠올려 보세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